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이렇게 제출을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적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그래서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검사 근무 당시에 연도별 무죄 평정 기록 내달라. 얼마나 기획수사, 인지수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보겠다. 안 줍니다. 2004년 이후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출입국 기록,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적 변동사항, 이걸 왜 안 줍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후보자 직계비속의 학적사항, 후보자 직계비속의 각종 추천서 신청 및 활용 현황, 후보자 직계비속의 인턴 활동 일체, 후보자 직계비속의 봉사활동 일체. 이거는 삭제된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토대로 서울시장상, 인천시 산하 무슨 단체장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 과외 활동 관련해서 각종 추천서, 인턴 활동, 봉사활동 내역 일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준법 의식이 강해야 되고 자기가 법을 잘 지켰으니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블로그 기사나 각종 기사에서 이런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질을, 도덕성,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전 같으면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해줘서 드러날 수도 있었겠지만 압수수색도 해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입법활동을, 국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청문회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자료를 제출해서 잘못된 거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본인은 다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료 제출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수색 하겠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좀 대표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철저히 좀 해달라. 이런데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김남국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네,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특히나 이 검찰 사무와 법을 집행하는 감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인 법무부 장관의 말은 정책의 신뢰,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 거짓 해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거짓 해명이나 거짓말이 알고서 한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서
한동훈 후보자 자녀 논문에 대한 문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논문 개수, 그다음에 전자책 개수, 이 발간한 개수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의학, 과학, 경제까지 통할하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박사 수준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러한 어떤 상식적인 의혹 제기에 후보자 처음에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고 왜곡 과장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력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해명, 그냥 첨삭하고 조언을 해준 정도가 아니라 케냐에 사는 아예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예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문서에 정보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작성한 날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별다른 해명이나 특별한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황당한 해명이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취지의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 이 해명은 거짓 해명, 알고서도 거짓말을 한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이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후보자가 먼저 사과를 하고 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청문 절차를 들어봐 주십시오. 조용하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자, 잠시만. 그 후보자도 지금 청문 인사청문회 하시기 전에 국민 앞에 선서를 해서 거짓없이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 문장 틀렸다고 기자들 고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청문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후보자는 검찰의 재직 중에 조국 전 장관 봉사활동 몇 시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그런데 후보자 자녀의 단체가 2만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자녀의 총 봉사 시간과 봉사 일시, 봉사 장소, 봉사 내용, 이 전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보자 자녀가 대표로 있는 POT 단체의 기부를 받고 한 내역 일체,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후보자가 2020년 기부하는 곳 기부 금액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님. 거의 뭐 법사위는 본질이 전에 사전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 5분씩 다 쓰셨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보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제출하라, 얘기하라,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기헌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9년 추미애 장관 청문회 당시 이러한 전제를 달고 당시에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전부 비동의했고요. 그래서 본인 자료 영건, 증인 채택 영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범계 현 장관이시죠.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 기록 일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위원께서 뭐 기획수사 관련, 그다음에 타 수사에 대한 기록 일체, 뭐 직계 예? 그게 왜 황당합니까? 자, 아니 자, 본 잠깐만요.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답을 황당하다고 하십니까? 청문하는데 무슨 후보자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아니 자기 얘기를 해야지. 자, 위원장님 자, 황당하다니까 어디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 제 정숙해 발언권입니다. 주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자, 정숙해 주십시오. 예, 발언하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제 얘기를 가지고 황당하다고 제 발언권입니다. 아니 후보자 대변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 제 발언권입니다. 위원장님. 자, 말씀하세요. 아니 자, 뭐 중간에서 이수- 지금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정숙해 말을 합니까 주십시오. 지금.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 네. 좀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직계 비속과 관련된 모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를 요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문회 때는 장관 청문회 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입법안으로 제안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과 관례에 비추어서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한홍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송기현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상 발언하십시오.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서로 인지하려는 그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한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청문회법에 의하면 기관한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관에서 개인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개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기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점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자료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개인에게 그 자료 제공에 동의하도록 촉구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김영도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문회 하다 보면 잘못되면 후보자 개인한테 바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출력을 위원장님께 하시고 혹시 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점에서는 또 뭐 후보자 개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특히 그럴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개인에게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꼭 촉구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님. 윤한홍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 가지고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참담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앞에 계시던 분, 제가 이름 한 분도 금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말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려고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왔어요.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능력과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자.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도덕성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 예?
법무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라고. 5년 동안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장관으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웃어가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신 겁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예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고소 고발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수사 보류 중에 있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현직 청와대 인사, 대통령 가족 친인척,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 친인척, 전현직 대법관 판사 현황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목록까지 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왜 자료 못 줍니까? 제가 답변을 보니까 이래요. 관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준다.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뭐 이런 답변이에요. 근데 저는 수사 중이라서 답변 자료 못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 덮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완박을 당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님. 근데 수사 중이라서 자료 못 준다. 나는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금수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그래서 내 금수완박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달라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주게 좀 해주세요. 예? 이미 언론에도 대부분 공개가 돼 있는 자료인데. 아니 제가 김정부를 당하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후보자 가족이나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수완박을 당한 건데도 아직도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금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까요? 폐지된 정권범죄합수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정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금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수사 못하게 하려고 정권범죄합수단 폐지한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검찰 내부 정책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래요. 정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기한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자료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줍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